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면서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2006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반복적으로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또 인터넷 기사에다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환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죠. 약 12분간의 인터뷰였는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은 요약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새누리당 디지털 종합상황실장 박철환 교수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댓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민간인도 있고 당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직인 건 맞죠? 이 팀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 2012년 당시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BH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최소 4-5명입니다. 겉으로는 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들 속으로는 이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보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자기를 몰랐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그렇게...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12분가량의 인터뷰 중에 오늘 한 3분가량 다시 요약해서 들려드렸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철환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분의 증언 또 한겨레가 보도한 증언자들의 말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범죄라는 의식도 없이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특히 2012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 여론 조작 팀들 중 일부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진출했다는 부분. 저는 여기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죠. 자,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캠프의 공보단장 맡았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우 의원님이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 네. 박근혜 캠프는 이정현 공보단장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 분으로서 네. 앞에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댓글 경쟁이라는 건 선거 때 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국가정보원에 의한 댓글 공작에 이어서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것은 뭐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고요. 그걸 더군다나 거기에 기여한 사람을 청와대에다가 말하자면 발탁해서 인사를 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당시 대선에서 소위 시발단이라는 게 활동을 했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됐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수사 결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랬습니다. 저희가 공보단장 할 때도 예. 이게 이제 대선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계속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그 댓글 혹은 그 좋아요 횟수가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은 두 가지로 저희가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소위 사설 댓글 사무실들을 다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때 뭐 오피스텔들 적발되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선대위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거나 민간인이 각 대도시별로 이상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한 수십 명의 댓글 그 알바들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사무실을 전국 16개 시도에 다 적발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근데 그걸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이건 자발적인 그런 행사 활동들이다.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유미 처리하고 좀 심한 거는 이제 벌금형 이 정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의 제보를 받아서 뒤를 밟은 게 바로 그 오피스텔 감금 사건의 주인공 그 여자 국정원 직원. 네. 여기를 이제 급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감금 사건이라고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역풍이 불어서 저희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의심하고 추적했던 내용이 다 사실로 밝혀진 거고요. 실제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당이 나서서 어떤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고 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도 돌려서 대량으로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 부분에서 지금 달라진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것만 알렸는데 이번에는 선대가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공을 세운 사람은 청와대로 발탁 인사를 했고. 그 부분이 달라진. 그 매크로를 돌렸다. 이것까지.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돌렸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짐작을 못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라고는? 저희는 매크로라는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거 사람이 인력으로 아무리 알바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이건 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난 알바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발단이라는 게 엄청난 알바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돈을 뿌리길래 이렇게 알바를 많이 고용했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그렇고. 그 당시 이거 참 이상하다 했던 뭐 예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뉴스가 어떤 식으로 굴러갔던 뭐 예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너무 빨리 생성되고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SNS로. 그래서 저희가 뭐 대변인실에서 아무리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기사 일부 반영되더라도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이렇게 해도 조직이 잘 돼 있나? 뭐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고. 참 조직적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제히 움직여서 순식간에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나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사람 대 기계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이고요. 그 선대위와 관련돼 있는 걸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걸 못 잡아냈죠, 저희가. 근데 결국은 이정현 공보단장까지 포함된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증언들이 이 정도 내부 증언이면은 대개 진실로 밝혀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엄청난 저는 이건 뭐 드루킹 정도 가지고서 개인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한 매크로 프로그램 갖고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까 뭐 조선일보가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좀 특검을 하거나 좀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루킹 특검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특검 임명이 되고 유사한 매크로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드루킹 특검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건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당연히 그 당시 야당이 매크로 사건을 통해서 한 것을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개정해서 특검을 두 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다가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지금 법안 통과가 돼서 오늘 임명까지 되는 마당인데 일단 스톱해놓고 이것까지 더 수사되는 걸 봐가지고 그렇죠?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이 사안을 특검 대상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가 가능하군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아직 증언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목하는 네. 부분은 뭐냐면 그 4-5명의 여론 조작팀이 매크로를 돌렸던 네. 팀이 박근혜 청와대로 입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박철환 네.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네. 이분들이 가서 그럼 뭘 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여긴 증언이 아니,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여론 조작의 달인들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올렸다는 거는 예. 두 가지를 했겠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또 그런 매크로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예, 예. 네, 또 이 팀들이 가동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때. 손영길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방, 그 무슨 유병헌과 관련돼 있다 이런 댓글들을 돌렸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돌리던 그 관련자들을 움직이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관여했을 가능성. 이런 점들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쓰셨어요? 그때? 과거에? 매크로?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외한이어가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선거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썼다라는 게 어제 박철환 교수의 증언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했죠. 저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독려해라. 예, 최대한 많이 이렇게 팬클럽들이 움직이게 해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작업을 했어도 예. 그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움직이자 뭐 이런 건 있어도 세상에 기계를 동원하고 또 선대위가 직접 말하자면 관리하고 예. 국정원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의 범죄적 행위는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꿈도 꿀 수 없었다. 네. 이정현 공보단장이니까 제일 잘 알죠. 저는 뭐 예. 100%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공보단장 모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보단이 관여한 선대위가 관련된 행위.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그거는 100% 없었다. 네.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다. 박철환 교수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거의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거나 예. 이 문제가 이런 형태의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예. 알고는 있었다. 다만 기계적 장치는 몰랐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이 캠프에서 거의 그 실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홍보수석할 적에도 왕수석으로 불릴 정도였으니까 예. 이분이 몰랐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선대위와 관련된 사실은 알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